자,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3학년 친구들 3월 모의고사 잘 봤는지 너무 궁금한데 실제로 못 봐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잘 봤을까요? 강혁이, 현진이, 부연이, 세교 잘 봤나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고, 못 보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지금 하는 그대로 잘 하면 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고, 그러면 이번 지구과학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피파랑 에스파 암형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냐고 굴절 그리고 반사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물리원 만약에 배우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매질을 통할 때 굴절 그리고 반사 되는 각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굴절면이라고 하면 매질이 달라지는 면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법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잠시만 물리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여긴 도로야. 그래서 여기는 쌩쌩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모래바닥이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죠.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면서 이 자동차 자체가 이쪽, 여기를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봤을 때 이 왼쪽 바퀴가 먼저 모래바닥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잘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던 진행 방향과 이쪽 진행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도로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모래바닥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우리 모래바닥에서의 속도가 더 작겠죠? 우리 도로에서의 속도보다. 아이고, 네,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더 작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에 이동하는 경로도 보면 매질의 속도가 더 느려지는 쪽으로 더 굴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렇게 굴절하게 돼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서도 그렇게 속도가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V1이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V2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여기를 뭐랑 뭐로 볼 거냐면 여기를 외핵 그리고 여기를 멘틀로 볼 거예요. 그래서 멘틀은 우리가 고체 상태이고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피파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지진파가 지나가게 되면 멘틀에서는 빨리 가다가 이제 외핵 액체를 만나게 되면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굴절파가 이쪽 느려지는 매질 쪽으로 이렇게 더 굴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입사각 맞나요? 그쵸? 이쪽 각보다 이쪽 각이 더 작아지게 되죠. 결국 더 느려지는 매질 쪽으로 굴절을 한다. 우리 속도가 같으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B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밑에 있는 매질의 속도가 밑에서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하는 파의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면 속도가 느린 매질 쪽으로 더 굴절을 하게 된다. 이게 앞에서 말한 스넬의 법칙이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멘틀에서 외핵으로 지진파가 굴절을 할 때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외핵 쪽으로 지진파가 굴절하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지구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구를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서 그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지진파가 우선 1차적으로 여기 외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법선 들어오고 나면은 더 외핵 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해요.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시 내핵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내핵은 고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매질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좀 더 느린 외핵 쪽으로 다시 굴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진파가 전파가 되면서 다시 우리 지구,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피파 같은 경우는 외핵 자체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103도에서 143도 이 사이에 원래는 피파가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만 약간 피파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고체에서 반사된 지진파가 이렇게 도달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핵은 있는데 이게 고체 상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앞서 말했듯이 S파 같은 경우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S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이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S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에 액체 상태인 핵이 있는데 그 액체 상태인 핵이 바로 외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나왔던 스넬의 법칙이나 매질에 따라서 굴절하는데 파가 진행하는 방향, 그 다음에 속도가 달라진다 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잘 나와져 있죠? S파 같은 경우는 이제 외핵은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P파 같은 경우는 아래로 쭉 다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우선은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이 한번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피파, 약한 피파, 그 다음에 피파의 암형대, 그 다음에 S파의 암형대 이런 걸 통해 앞서 말했듯이 내핵과 외핵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선생님이 저번 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때 나눠준 학습지 있죠? 월요일일 거예요 아마. 월요일날 선생님께서 대신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학습지를 나눠주셨을 텐데 거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지구 내부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구과학을 배우면 물리와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구 내부 안에는 다양한 물리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볼 건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도 보면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 그쵸? 온도가 상승하며 중심부는 약 4,500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온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학습지 있는 친구들 잘 써놓으세요. 우리 지구과학2도 중간고사 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 내는 시즌에 이제 다다랐는데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서술형 5문제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지온 상승률이 결국에는 감소할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감소냐 증가냐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봤을 때 우리 멘틀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 자체가 엄청 가파르죠. 그쵸? 그래서 한 2000km, 2000, 3000 정도 갔을 때 거의 1000도에서 3000도까지 쭉 이렇게 올라요.
그쵸? 근데 우리 아예 이제 내핵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핵 쪽으로 가게 되면 깊이는 5,000에서 6,000 정도로 이렇게 증가는 하는데 온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온 상승률,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얕을수록 지각에서 멘틀, 이 얕을수록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깊어질수록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 증가율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감소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초반에 지각에서 멘틀로 들어갈 때가 온도가 가장 많이 오르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상승률, 지온 상승률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물리량은 밀도입니다. 자, 밀도 보면은 밀도는 되게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멘틀에서 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 자체가 계단 형식으로 되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불연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층의 경계면에서 불연속적으로 증가. 연속은 그냥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긴 계단 형식이니까 갔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증가하여 계단 모양의 분포를 이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안쪽인 내핵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중력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리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G의 R 제곱분의 MM. 여기서는 대부분 이 M을 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중력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예요. 여기. 이쯤에서 최대가 됐다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최대가 되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이건 그냥 듣고 들어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M 질량의 값이 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중력식 보면은 G분의 R제곱분의 MM이죠. 그래서 이 질량의 값이 이때 최대가 됩니다. 왜냐면 멘틀이 질량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가장 커졌다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질량의 값보다 우리 R의 감소값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우리 밑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 반지름 자체가 6,400으로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밑에 분모가 커질수록 우리 중력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R의 값이 점점 커지면서 중력이 작아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감소하여서 지구 중심에서는 0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4번 압력 보면은 이 압력은 우리 갈수록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밀도가 우리 증가하는 것처럼 압력값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른 압력 증가율은 결국 어디에서 가장 크냐 했을 때 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구간, 여기 외핵이죠. 그래서 외핵에서 가장 크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물리량 같은 경우는 온도, 그 다음에 밀도, 그리고 중력, 그리고 압력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빈칸 다 잘 채웠죠? 그래서 채웠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조금 수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각평형설이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저번에 아파트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20층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도 거의 20층과 가깝게 땅을 파고 여기에 지지대를 설치해야지 아파트가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더 작다고 했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중력 때문에 지각과 멘틀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학설을 우리가 지각평형설이라고 합니다. 그쵸? 선생님이 이거 고등학교 때 밀도까지 다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멘틀이 3.3 그램퍼 센티미터 제곱이었나? 미터 제곱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지각은 해양이랑 대륙으로 나눠서 봤을 때 해양이 3.0 얘가 2.7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멘틀이 밑에 있고 그 위에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가 멘틀, 여기가 산, 여기가 바다. 그래서 우리 산이 높게 올라가져 있으면 그만큼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압력이 서로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상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 부분이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의 경계이기 때문에 모호로 비치지가 발견한 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호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각 평형설부터 다시 갑시다. 자, 지각의 밀도가 결국 일정한데 근데 높이 솟은 지역일수록 모으면의 깊이가 깊다. 라고 했어요.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지각의 밀도가 일정하다. 이거 틀렸죠? 왜냐면 해양 지각이랑 여기서 대륙 지각인 아까도 말했듯이 밀도가 서로 달랐죠? 2.7 여기 3.0 이렇게 달랐다고 했죠. 근데 높이 솟은 지역일수록 모으면의 깊이가 깊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으면의 깊이는 다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다 이렇게 일정해요. 근데 높이 솟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이 솟은 지역은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높이 솟은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산맥 그래서 이 부분은 대륙 지각이겠죠. 그래서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맞았어요. 근데 모든 모으면의 깊이가 일정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처럼 높이 솟아오를수록 밑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한 설은 우리 에어리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한 설은 우리 프레트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결국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은 밀도랑 깊이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트설 같은 경우는 밀도는 다 달라요. 우리 바다 밑에 있는 해양지각은 밀도가 크다 했고 그 다음에 육지는 밀도가 작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깊이가 모으면의 깊이가 일정하다. 이건 틀렸죠? 그리고 에어리 같은 경우는 밀도가 다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차이를 두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틀린 거죠.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모으면의 깊이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높이 솟아오른 지역은 그만큼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을 지금 합쳐서 현재는 절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밀도가 다르고 해양 지각이 더 크죠? 그리고 모호면의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설명하고 수업했던 거 기억하고 다시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프레트설, 에어리설까지 잘 봤으니까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한 장짜리 있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선생님이 나눠준 만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우리 태양계 형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봅시다. 자, 50억 년 전 기체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운이 탄생했다. 그래서 이 성운 같은 경우는 먼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먼지로 이루어진 성운이 탄생했고 이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는데 중심부 밀도가 높아지면서 회전이 점차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중심부가 조금 볼록 되어 있고 이렇게 납작한 원망 모양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중심부에서는 결국 원시태양이 생성이 되었으며 가장 자리인 원반에서는 무수한 미행성체들이 생성이 되었다. 이런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서 뭉치면서 여러 개의 원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다 원시자를 붙여요. 그래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무슨형 행성, 맞아요. 지구형 행성,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가벼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태양풍을 맞고도 견딜 수 있는 무거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가벼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채워 넣으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림으로 이제 잘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여기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미행성체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을 해요. 막 충돌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구 자체가 두 번째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를 막 형성하고 결국 이 미행성체 충돌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안쪽부터 무거운 게 차례로 가라앉아서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물질인 뭐 Fe, 철, 니켈 이런 애들이 맨 안쪽으로 가라앉아서 외핵이나 내핵을 이제 이루게 되었고 그 위에 이제 멘틀 그리고 지각 이렇게 해서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 이 지각 자체가 식으면서 우리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나요?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원시 바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죠.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딱딱한 지각 위에 이제 구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기고 하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원시 지각이 이제 점차 식어서 미행성체 충돌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시 지각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차례로 화산이 폭발하고 뭐 하면서 대기가 생긴다고 했죠? 그 대기가 생기면서 비도 내리고 하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 원시 바다 속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원시 바다 속에서 생물들이 점차 강합성을 하면서 O2라고 하는 산소도 생기고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생물권들이 바다가 아닌 육지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순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많이 하는 다,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진 가, 그 다음에 라,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라, 그 다음에 지각이 만들어진 이후에 바다가 생기는 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다가 라나 순이다 이거는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1번부터 다시 봅시다. 자, 가단계에서는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다. 맞죠? 이제 점차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이후에 멘틀과 핵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5. 그리고 나단계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쵸? 왜냐면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5. 그리고 다단계에서는 지구 크기와 질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지구는 몸짓을 키워가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증가하였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X. 그리고 라 단계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졌다 라고 하는데 우리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지구가 식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5XX5라고 보면 되겠죠. 약간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찾는 문제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각 연료량이 높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 연료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분계열로 인해서 높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멘틀 상승률로 인해서 높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봤을 때 어디이냐 보면은 첫 번째 해력 맞죠? 멘틀이 올라오는 멘틀 상승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각 연료량 높아요. 그다음에 니은 열곡대도 마찬가지죠. 해력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바다 밑에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 밑에 있는 화산 자체를 우리가 해력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봉우리들을 말하긴 해요. 그리고 이런 V자형 협곡, 계곡 같은 경우는 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 나오겠죠. 근데 열곡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륙에 있고 이렇게 갈라진 화산이 쭉 이어서 있기 때문에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산 자체가 많이 폭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해구 같은 경우는 반대죠. 판이 섭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구 같은 경우는 지각 연료량 자체는 낮습니다. 그래서 D가 아니고 호상열도 부근. 우리 호상열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런 해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밑에 섭입대에서는 판이 녹아서 결국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죠.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화산들이 호를 이루고 있다. 호를 이루면서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호상열도 자체도 화산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이렇게 계속 분출을 하겠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각 연료량이 높은 거, 기억, 니은, 리을 세 가지. 자, 그리고 이제 피파랑 에스파 주시곡선을 보면 되는데 우리 피파 같은 경우는 에스파보다 속도가 빨랐어요. 속도는 피파가 더 빨라요. 그리고 PSC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에스파가 걸린 시간 분의 피파가 걸린 시간. 왜냐면 에스파가 걸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파에서 걸린 시간 빼기 피파에서 걸린 시간. 우리 진원의 위치부터 도달하는 거리까지. 그래서 이거를 뺐을 때를 우리가 PSC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A와 B가 각각 어느 지진파인지 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자, 지난 거리가 만약에 3000이라고 볼게요. 30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간을 봅시다. B는 대략 한 6분 정도 걸렸고 A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리게 돼요. 5분 또는 10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럼 이때 봤을 때 B 같은 경우 더 먼저 도착했고 A는 그 이후에 도착을 했죠. 그쵸? 그래서 B가 더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우리 피파라고 볼 수 있고 A 같은 경우가 에스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느 관측소에서 PSC가 4분이다. 그러면 진앙까지 거리는 몇 킬로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냐 하면은 여기 간격 있죠. 이게 바로 PSC입니다. 왜냐면 피파와 에스파가 도착하는 시간의 사이 간격이니까. 그래서 PSC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4칸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걔도 여기 하나, 둘, 셋, 4칸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3000km 3000km 되는 지점이 PSC가 4칸으로 4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진앙까지 거리는 3 아니죠? 뒤에 10의 3승 있으니까 3000km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표만 해석하면 바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잘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지진파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층이 나타나면 전파 속도가 경계면에서 변한다. 이거 맞죠? 선생님 계속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외핵이랑 내핵 성질이 달라졌죠? 고체에서 액체로. 그래서 전파 속도가 외핵에서 더 느려졌죠. 그래서 굴절도 더 외핵 쪽으로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O. 그리고 모호면의 깊이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깊다인데 깊나요? 현진이 대답 잘했어요. 아니죠. 얕죠.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에서 깊다. 맞죠? 미안. 대륙 지각에서 깊다. 잘 풀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대륙 지각에서 깊다. 맞죠? 해양 지각에서는 얕아요. 왜냐면 대륙 지각에서는 산이 있기 때문에 더 깊습니다. 그리고 멘틀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감람암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초록색, 그 다음에 검은색이 함께 섞여 있는 암석으로서 우리 Fe, Mg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멘틀이 대부분 이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외핵은 고체 상태인가요? 아니죠? 외핵은 액체고 그 다음에 내핵이 고체죠. 그래서 이게 들렸다. OOX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잘 읽으세요. 선생님 항상 문제 풀다가 가끔씩 이런 조사 때문에 잘 못 풀게 되는데, 자,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에서 깊다. 이런 식으로 잘 봅시다. 네, 실수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2문제만 더 풀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우리 물리량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밀도, 하나는 중력이래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밀도였죠? 그리고 이게 중력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기억, 가는 밀도 아니죠? 중력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가로부터 내핵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라고 하네요. 근데 가는 중력에 대한 그래프니까 아니죠? 그리고 내핵 자체는 밀도가 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고 나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왜냐면 이게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층상구조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2번.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림은 어느 지진에 의해서 지진 전파 경로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PSC, S파 시간에서 P파 뺀 그 PSC 같은 경우는 A보다 B 지점에서 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PSC 같은 경우는 우리 진원,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진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PSC가 커져요. 그래서 A가 B보다 진원에 더 가까이 있죠. 그래서 A보다 B 지점에서 PSC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그리고 C 지점은 S파만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S파 같은 경우는 외핵, 즉 액체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C 같은 경우는 이미 외핵도 통과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핵까지 통과하고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P파다. 그래서 결국 얘는 S파가 아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내액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기억 같은 경우는 원래 103도에서 142도가 피파 암형대라고 해서 피파가 안 닿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한 피파가 하나 110도 주변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게 왜 관찰이 됐냐 했더니 이 외핵을 우선은 통과할 수 있죠. 피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내핵, 고체인 내핵에서 한 번 더 굴절이 돼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뭔가 고체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이렇게 굴절되고 반사돼서 올 수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을 통해서 약한 피파라고 하죠. 내액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티귿 답 5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도 다 같이 풀어봤고 앞에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단계, 하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겸 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금요일날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